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증시 투자 전략 같이 세워보겠습니다.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이니까 일정부터 파악을 해봐야겠죠. 이번 한 주는 쭉 보시면 매크로 단위나 마이크로나 살펴봐야 될 것들이 많은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 미국과 중국의 3차 무역회담도 예정이 돼 있죠. 물론 그 시한이 조금 더 연기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떤 부분들이 언급되는지에 따라서 이 관세 시한 전에 우리의 협상의 가이드라인도 좀 파악이 될 것 같고요. ABL 바이오가 최근에 핫한데 ABL 바이오 개별 기업 간담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빌보드 핫백 차트가 드디어 공개되는데 최근에 YG 시세가 상당히 좋죠. 블랙핑크가 핫백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주가 움직임의 트리거가 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목요일에는 일본 중앙은행이죠. BOJ가 금리를 결정하고 금요일에는 드디어 D-Day, 미국의 상호 관세가 발효됩니다. 이 일정 안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와 미국도 협상팀이 파견돼서 계속해서 어떤 조율을 해 나갈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염두를 해두고 매일매일 팔로우업을 해봐야겠습니다. 그 밖에 실적을 보시면요. 이번 한 주는 대장인 방산과 조선주들이 주로 실적을 내놓습니다. 풍산으로 시작해서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가 포함이 돼 있고요. 또 조선 안에선 하나오션과 HD그룹주들, 현대미포까지도 줄줄이 성적을 공개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우리가 잠정을 받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성적표도 확인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그 밖엔 2차 전지, 끝으로는 LG생활건강, 화장품 대장을 필두로 그 다음 주에는 중소형주까지 줄줄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재료 가운데 어디에 힘을 실어야 될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힌트 먼저 오늘장 첫 번째 뉴스로 만나보겠습니다. 유럽연합과 무역협상입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이 현재 시간 27일에 무역협정을 드디어 타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모두 서로 합의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산 자동차에도 15%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에 25%였는데 10%포인트 정도 낮아진 거죠. 다만 의약품과 철강, 알루미늄에는 15%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대다수의 유럽연합 수출품의 관세율을 15%로 안정화했다면서 이는 자동차랑 반도체, 의약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분야에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서로 약간의 결은 좀 달리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총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고 기존의 투자권 이외에 6천억 달러 정도 또 추가로 투자를 받기로 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측 대변인도 동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액수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자, 협상 시한까지 한 5일, 닷새 정도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뤄지면서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도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조선과 방산, 에너지 키워드가 통할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에선 희비가 엇갈리는 이슈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부자 감세 논란인데요. 이재명 정부가 일명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걸로 알려지면서 시장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 기반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지고 상장 주식의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에서 10억 원까지 다시 강화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도입하면서 코스피 5천이라는 국정 목표를 뒷받침하는 관세 조치도 포함이 될 걸로 전해졌는데요. 자, 이러한 내용과 추측에 대해서 기재부는 어제 보도 자료를 내고 세제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밝혔지만 최근 시장에서 이 부자 감세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정책의 향방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계속해서 주시를 해봐야 될 듯 보입니다. 마지막으론 산업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약 3조 원 규모의 차세대 중고도 지대공 미사일 청궁3. 이 청궁3를 개발하는 사업의 총괄 사업자로 한화를 꺾고 LIG 넥스원이 선정됐다라는 단독 기사가 오늘 새벽에 있었습니다. 다만 한화가 레이더나 발사대 같은 주요 장비는 맡게 되면서 경쟁 구도는 유지가 되는 모양새인데요. K방산이 수출 산업으로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LIG 넥스원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겁니다. 청궁3와 관련한 방위사업 총의 한 19개 정도 과제 가운데 LIG 넥스원 그리고 한화에어로랑 시스템이 각각 8개씩 과제를 수주하면서 거의 비등하게 맞섰는데요. 이 두 겹의 포트폴리오가 한 80%가량 겹치기 때문에 잠수량 개량 사업에 있어서도 한화오션을 꺾고 또 LIG 넥스원과 손잡은 HD 현대중공업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사실이 LIG 넥스원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모로 방산 이번 주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흐름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지는데요. 당장 반응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전략 세우러 가보겠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오늘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두 분은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갖고 오셨을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기대치가 높아졌다. 지금은 강세장이다. 약간 결이 달라 보이는데요. 일단 네. 아직도 강세장입니까? 맞습니다. 벌써 이미 이제 7월 달부터 조정 얘기가 다 왔죠.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본의 여류 카툰 작가 분이 쓴 만화 내가 본 미래를 바탕으로 해서 7월 5일 날 이제 뭐 일본이 뭐 대지진이다 이슈가 나오면서 일본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국가들이 폭락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7월 달 대지진이 없었습니다. 자, 이 불안한 장세에서 배팅을 이제 떨어지는 쪽에 배팅했던 분들이 또 핑계를 차릴 게 없어서 8월 달에는 미국의 관세가 아니라 미국의 채권 발행을 대규모 하는데 그게 불발되면서 또 8월 달 폭락이 올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 관세를 지금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32% 관세에서 19%로 베트남 같은 경우는 46%에서 20%까지 떨어졌는데 방금 전에 뭐 말씀을 들으셨지만 유럽도 일본도 25% 관세에서 15%까지 떨어졌죠. 여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받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인버스에다 배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겁니다. 30년 전부터 미국이 패권을 중국에 뺏긴다라는 이슈가 나왔었죠. 30년 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엘빈 토플러가 파워 트랜잭션 시어리 바로 이제 권력 이동설을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갖고 있던 패권을 중국에 뺏긴다라고 그랬는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10년 뒤에 20년 전이죠. 많은 이제 서방의 많은 그 에너지를 분석하는 기업들 그룹 중에서 최고 그룹들이 한 얘기가 한 국가의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런 국가가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20년 전에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미국의 패권을 중국에 뺏겼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방의 이런 이슈들, 이론들을 얘기하고 있던 게 다 틀렸기 때문에 오히려 서방에서 분석가들이나 학자들은 오히려 동양에 있는 이슈들을 더 눈여겨보고 있고 동양에서도 중국과 일본에 나와 있는 이슈들보다는 우리나라의 이슈, 특히 한국학에 대해서 많이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두가 이제 탄어 스님이셨는데 탄어 스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내용들이
예전에는 아주 우습게만 보였었는데 지금은 그게 큰 대두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얼마 전이죠. 탄화학을 썼던 분 중에 논문이 통과가 되면서 최초의 박사분이 탄생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얘기했던 여러 내용 중에 미래학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1990년도 중반에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나온다고 할 땐 저도 웃었고 많은 분들이 웃었지만 그렇게 됐죠. 그때 또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서방에서는 미국이 맥주권을 뺏기지 않는다. 그리고 동양에서는 지금 중국이 최대의 그 패권을 갖고 있는데 중국이 갖고 있던 패권을 우리나라가 갖고 온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달러를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가지고 가출했던 제시리 이봉무어가 15살 때부터 투자를 했었는데 20대 때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최고의 랠리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때도 인버스에 배팅을 했었는데요. 그때 투자에 성공했던 많은 어르신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죠? 젊은이, 지금은 강세장이네. 여러분들 지금 강세장입니다. 떨어지는 인버스에 배팅하지 마시고 트렌드 트레이딩, 추세 추종에 여러분들 배팅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 관세도 있고 FMC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후까지 15%가 확정이 됐단 말입니다. 결국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이제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15%가 안 되면은 조금 이제 이게 시장은 약간 충격을 받을 거예요. 분명히. 그게 뭐 단기로 끝날지 아니면은 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부담이 좀 커졌다. 저는 그런 생각. 이번 주가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저는 이번 주에 어떤 변동성보다는 굉장히 좀 시장이 관망의 모습을 보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카드들, 뭐 조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카드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리고 이제 미국이 결국 지금 뭐 어느 나라든 간에 미국이 지금 굉장히 압박을 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는 농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거기서 어느 정도까지 과연 양보를 해줄 것인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책 기대 감정이 통해서 앞에서 이제 설명해 주셨지만 사실은 그 세금적인 부분들 이제 결국 이게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배당 소득 분리과세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다만 이제 법인세를 다시 되돌리고 증권거래세를 다시 부활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서로 간의 어떤 그런 그 이해 상충이 어떻게 시장에서 받아들일지 네.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실적 발표죠. 지금 무엇보다도 시장이 그러니까 실적에 뭔가 시장이 기대했던 부분이 잘 나오는 것보다 기대 안 했던 쪽에서 잘 나오는 거에 대해 시장이 열광을 해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뭐 LG 디스플레이라든가 네. OCI 홀딩스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이번 주도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바닥을 찍었다 또는 턴어라운드 이런 쪽에 있는 업종이라든가 종목 쪽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관세 세법 개정 끝으로 실적 발표까지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씩 다 나왔는데요. 그 안에서 첫 번째 관세 이슈부터 저희 뉴스로 다뤄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자, 미국과 유럽연합 드디어 관세 협상을 타결에 성공했습니다. 보니까 15%로 잘 해냈어요. 일본이랑 비슷하게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데 물론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랑 좀 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이 관세 협상을 통해서 어떤 점들을 가늠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그 지금 일본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제가 느낀 건 뭐냐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지나치게 쇼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랑 이시바 총리의 발언이나 이번에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발언이 달라요, 약간씩.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이제 오피셜한 어떤 가이드라인은 정해졌겠지만은 약간의 그 어떤 과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완전히 결국은 뭐 이번에 이제 EU 같은 경우도 7,500억 달러의 에너지 뭐 수입이라든가 또는 뭐 직접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 향후에 또 어떤 또 논쟁의 소지, 불씨가 될 수 있는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결국 향후의 문제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요번에는 타코라는 좀 불명예를 빨리 벗어버리고자 빨리빨리 지금 뭔가 어쨌든 도장을 찍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좀 그런 것들도 좀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에서 언급드렸지만 결국은 이제 가이드라인이 이제 일본이라든가 EU의 그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15%가 우리도 어느 정도 굉장히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그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카드들, 조선업이라든가 알래스카 LNG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특히 조선업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카드들을 적절히 잘 활용을 하는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한테 주어지는 가이드라인도 하나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모처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지수의 향방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궁금해지고요. 이제 저희는 다음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세가 하나씩 해결이 되니까 이쪽이 또 발목을 잡네요. 법인세 25%, 배당 분리과세 35% 최고 세율 다 부자 감세에 대한 논란이 또 한 번 투심을 짓누르진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어떤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시고 어떤 부분은 좀 걱정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숫자로 보면은 정말 큰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보관세를 낼 분들이 5% 미만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채찍과 당근이 있는데 채찍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를 냈던 지금 보면은 3년 전에 했던 24%에서 법인세 최고로 25%, 1%를 원래대로 복원을 하고요. 금투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주주 양도세를 50억에서 10억으로 다시 다운시키고 증권거래소를 0.15% 다운됐다가 0.18% 이게 지금 채찍인데 전반적으로 이거는 원래대로 복귀가 됩니다. 또는 이제 뭐 거래세를 0.2%까지 올리자는 방안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지켜볼 일이고요. 당근은 기본적으로 이제 배당을 받으면 배당받는 거에 대한 거를 이제 분리과세로 전환이 되면서 당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행 2천만 원까지는 지금 이제 금융소개법에서 15.4%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 2천만 원을 초과를 하면은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세금을 49.5%로 누진세로 최고로 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분리과세가 되면서 이게 좀 완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천만 원까지는 14%, 2천에서 3억까지는 20%, 3억 초과분은 거의 한 25% 부과될 예정인데 보통 평균 그 배당하는 게 2%이기 때문에 3% 초과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아마 주식을 150억 정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체 투자하고 있는 분들 중에 5%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염려할 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오히려 분리과세를 하면은 투자하고 있는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걱정은 시기상조다라는 건. 네. 자, 그럼 마지막 이제 산업계사도 빠르게 살펴볼 텐데요. 이번엔 방산 안에서 한 기업과 또 다른 기업의 좀 희비가 엇갈리는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천궁3 한화를 꺾고 LIG 넥스원이 개발 총괄 사업자로 선정이 됐다라는 건데요. LIG 넥스원에는 호재가 분명한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또 한화에는 또 큰 악재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LIG 넥스원이 지난주에 약간 그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좀 부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방산업종 내에서 LIG 넥스원이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주가가 부진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상쇄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리포트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역시 단기 수출 모멘텀의 부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는데 역시 이번에 이제 그 사업자로서의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우려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재료로서는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LIG 넥스원한테는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나그룹은 사실 이게 여기서 이제 여기 약간 좀 이제 속된 표현은 졌지만은 이렇게 크게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이제 악재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부분별로 보면은 LIG 넥스원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의 어떤 그런 또 분야를 어느 정도 따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그룹주들한테는 그렇게까지, 물론 오늘 정도의 주가는 조금 부진할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또 다른 또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방산업종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방산업종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해서 조금 긍정적인 그런 시각은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을 향하는 걱정이 해소된 정도격으로 해서 구체적인 전략은 잠시 뒤에 섹터 점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시간인데요. 자, 오늘 봐야 하는 첫 번째 섹터는 무엇인지 공개해 주시죠. 조선과 스테이블 코인. 예.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시장이 괜찮을까 했는데 스테이블 코인에서 또 받아줬습니다. 이번 주에 국내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발의될 예정인데 7월 중이라니까 이번 주가 마지막 주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다시 시작이 될까요? 이번 굉장히 한 주? 이제 좋은 이슈이면서 사실 이제 7월 24일 날도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 종목이 있다 말씀을 드릴 건데 중요한 것은 민주당 쪽에서만 여당 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을 발의를 하고 야당 쪽 국민의힘에서는 발의를 안 하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거 싫어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랬는데 어제 발표가 나왔죠. 오늘입니다. 국민의힘의 김은혜 의원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야당 쪽에서도 이제 여기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거를 적극적으로 발의했다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발행자 이게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 고정형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을 하면서 발행을 하는데 일전에 이제 6월 달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집중된 게 아니라 그때 이제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은 디지털 자산 기본 법안이라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나 다른 코인에 관한 전체적인 거를 통틀어 가지고 이제 법안을 발의했는데 오늘 발의할 내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워낙 스테이블 코인에 집중적으로 돼 있거든요. 초초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6월 달에 민병덕 의원이 발의를 했고 7월 말과 8월 늦어도 8월 중순까지 안도걸 의원과 강준영 의원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조정을 다 하고 준비됐다라는 이슈와 함께 아까 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7월 24일 날 굉장히 큰 호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여야의 의견이 합치가 됐다라는 데 무게를 두고 계시네요. 어떤 한 종목 보면 좋을지 마지막에 관심주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섹터는 조선인데요. 한미 협상 카드로 좀 부각이 되기도 했고 마지막 거래일에 한화엔진도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번 주 줄줄이 성적 공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기대 심리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조선주 안에서는 조선 기자재 의견이 갈립니다만 어떻게 투자 전략 삼고 계세요? 지난주에 일단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하나엔진도 그렇고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어요. 이제 기대대로. 이제 결국 지금 조선업종, 우리나라의 조선업종의 실적을 보면은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들은 역시 이 매출보다는 이익단에서의 어떤 증가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결국은 2022년 정도부터 수주한 고부가치 선박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에 기여가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적의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최근에 이제 우려가 하나 있는 것이 글로벌 선박 발주량이 감소세를 전환하면서 뭔가 이제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고부가치 쪽 위주로의 어떤 계약이 집중이 되면서 실적의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척당 평균가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1억 4천만 달러고 중국은 8천만 달러고 일본은 4천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실적으로 연결이 되는 측면이다. 그래서 발주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이미 돈 되는 쪽으로의 어떤 집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관심이 뭐냐 하면은 저는 이제 실적도 중요하지만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역시 한미조선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요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협상 과정에서, 그러니까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이게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카드인데, 미국의 어떤 LNG 프로젝트 바이 대규모 발주가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 해군의 함정 수주에 관련된 진전 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하반기에 조선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주가의 키워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하반기는 실적 중요하지만은 이런 쪽이 어떤 모멘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LNG 쪽이면 철강, 관관 떠오르고 조선은 그냥 대장과 기자재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조금만 세부적으로 추려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알래스카 LNG도 알래스카 LNG지만은 사실 미국 자체가 지금 LNG의 어떤 수출에 있어서 굉장히 이번에 EU와의 관세 협상에서도 7,500억 달러 사주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걸 얼마나 많이 파느냐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운반선이 필요하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발주가 나타날 것이고 결국은 이거는 조선업종한테는 상당히 하나의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의 어떤 주목을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뒤에서 이제 제가 종목을 말씀드리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삼성중공업도 이 LNG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쪽의 종목 이번에 실적도 보면 알겠지만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실적 기대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분 다 채널 고정을 외치고 계시네요. 끝까지 한번 보시고 어떤 관심주가 나올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섹터 한번 볼게요. 방산과 반도체인데요. 반도체는 이번 주에 이제 빅테크들 줄줄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 와중에 한화 비전도 목요일 날 실적을 내놓더라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한미 반도체 실적 보면 꽤 괜찮았어서 그렇죠. 네. HBM 쪽으로 이번 주는 다시 좀 눈빛이 바뀔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HBM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빅테크 중에 아주 그 AI 반도체를 많이 쓰고 있는 빅테크들, 미국의 기업들이 7월 30일과 31일 발표가 있는데요. 7월 30일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분기 매출이 최대 한 742억 한 5천만 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런던 스탁 익스체인지 그룹이 추정치로 발표했던 772억 6천만 달러보다 무려 한 20억 달러 더 많은 수치입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기업은 메타입니다. 메타도 AI 반도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2분기 추정치가 440억 한 1천억 달러. 보통 이제 그 2분기 가이던스가 425억 달러에서 455억 달러이기 때문에 추정치에 부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7월 31일 같은 경우에도 애플이 또 수치 발표가 있는데 2분기 실적이 매출이 953억 6천만 달러, 945억보다 무려 시적 가이던스보다 한 8억 정도 많은 8억 달러 정도 많은 수치고요. 작년 대비보다도 한 5% 이상 성장된 수치입니다. 거기다가 EPS 같은 경우도 1달러 65센트로 작년보다 한 8%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죠. 다만 7월 마지막 날 발표는 삼성전자가 있는데 이미 이제 실적 가이던스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작년 영업이익보다 한 56% 떨어진 조금 안 좋은 실적이 발표합니다만 이미 이게 뭐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걱정하실 일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SK하이닉스가 7월 24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가이던스 아시겠지만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분기 실적 대비 최고의 실적을 올렸는데 특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41%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31% 긍정적인 수치를 보였는데 HBM이나 낸드 플래시 그리고 AI 반도체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다시 나온다는 이슈와 함께 HBM 관련해서는 꼭 이번 주부터 다시 여러분들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테크들 호실적이라고 지금 예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가이던스도 그렇게 나올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HBM의 향방 저희도 트래킹 해보겠습니다. 끝으로는 방산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투자 전략을 좀 다시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번 주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미 협상에 대한 변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애매해요. 자동차도 그렇고 그렇죠? 사실 방산은 일단 관세 협상으로부터는 조금 자유로운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최근에 이제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뭘 할 수 있는 방산 관련해서는 그런 쪽은 접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특히 4분기 쪽에 수주가 집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반기보다는 사실 하반기 쪽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몇몇 종목들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또는 단기 수출 모멘텀의 부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하향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는 측면이 좀 작용을 하는데 요번에 실적을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이런 쪽은 실적 가이던스에 부합할 것으로 보여지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사실은 컨센서스를 크게 뛰어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방산주의 조정이 나올 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현대로템이라든가 한국항공우주라든가 외국인들은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주목을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외국인들은 방산주 조정이 나오면은 거기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하반기에 중요한 모멘텀은 무엇보다도 유럽이라든가 중동 지역에서의 국방비 확대 기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결국 향후에 수출 모멘텀은 계속해서 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서 이제 뭐 LG 넥스원 관련해서 또 이제 긍정적인 재료도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런 쪽에서 결국은 이런 수주와 실적이 계속해서 수반이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물론 종목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든가 이런 쪽은 분명히 우리가 계속해서 좀 가져가야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시그널을 짐작해 봤을 때 고점에 대한 부담보다는 앞으로 성장성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자라는 팁을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갖고 있는 한 발, 우리 어떤 한 기업에 투자를 해보면 좋을지 두 분의 관심주 열어보겠습니다. HD 현대미포였고요. 스테이블 코인 안에서는 카카오페이였네요. 지난 거래일에 또 급등을 했었는데 그렇죠. 네. 다시 간다. 네, 이게 왜냐하면 이제 7월 24일 날입니다. 발표가 호재가 떴죠. 7월 24일 날 골드만삭스가 단순 투자 목적으로 EB, 그러니까 만기일의 교환사채가 이제 그 지분을 갖고 가는 건데 숫자가 외국인들 지분이 안 찍힌 게 왜냐?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야 이제 지분이 올라가는 겁니다. 총 수량이 536만 7,400주. 와, 근데 엄청나게 이 골드만삭스가 지능적인 플레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17일 날 사실 이게 이제 발표가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5%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지분을 5%란 룰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지분 취득하고 난 다음에 5거래일째까지 이거를 발표할 수가 있기 때문에 5거래일 동안 숨긴 거죠. 그래서 7월 17일 날 골드만삭스가 알리페이 싱가포르에 있는 싱가포르 홀딩스의 EB 교환사채를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7일 날 오히려 지능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지분의 159만 3,200주를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눈에 보기는 어떻습니까? 야, 이거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했기 때문에 손절매하는 거 아니냐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덩달아서 다른 외국계 기업들은 공매도를 치기 시작을 했고요. 18일 날 17만 7,500주를 다시 매도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17일하고 18일이 목금일이었죠. 주말 동안에 많은 투자자분들,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외국계가 대거 매도했기 때문에 손절매하고 떠나는 거다라고 해갖고 월요일부터 또 다시 매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골드만삭스도 21일 날 28만 2,400주 그리고 22일 날 13만 2,800주 매도해서 총 4거래일 연속 218만 6,800주를 매도를 했는데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을 속이는 블러핑이었다는 얘기죠. 뭡니까? 결국은 218만 주를 매도했습니다만 이미 5%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 기간 내 만기일이 됐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536만 7,400주가 추가가 된다는 얘기죠. 지분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런 중요한 이슈가 떴기 때문에 지금 약간 빨간불이 붙어 있긴 합니다. 투자주의 붙어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게 기회이기 때문에 우상향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안에서 카카오페이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조선주안에선 HD 현대미포네요. 사실 이제 뭐 조선업종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조정을 한번 거쳤는데 그 조정이 어떤 뭐 하락 조정이라기보다도 기간 조정의 형태가 나타났어요. 여기 낙폭이 크지 않으면서 다시금 이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또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HD 현대미포의 하반기 가장 중요한 재료는 역시 이제 미국의 전략 상선법이에요. 그러니까 향후 10년 내 전략 상선단을 80초에서 250초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의회를 통과한다면은 사실은 결국 이거 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입니다. 동맹국 조선업과의 협력 방안이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러니까 전략 상선단은 주로 균형 선박을 위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미포의 가장 큰 강점은 균형 선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쪽에서 사실은 하반기 가장 큰 재료가 이쪽에 그 전략 상선단과 관련된 재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반기에 이런 모멘텀을 받는다면 상당히 주가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미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방국 가운데서 조선에 있어서 수출 경쟁력이 있는 국가는 또 우리 기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중소형주 HD 현대미포를 꼽아주셨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바탕으로 시장의 중심 잘 잡아볼게요. 도움 말씀 주신 이동근 대표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